휘발유 시즌2 99도의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냐면 저희가 테이블에서 토론을 하면서 주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께 여러 연극들을 소개시켜드리기도 하잖아요. 제가 봤던 인생 연극이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이제 기획님, 서배우님의 인생 연극이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런 얘기들도 나눠보면 각자가 어떤 부분에서 영감을 얻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얻은 영감이나 작품에 대한 느낌을 구독자 여러분께 또 전달시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각자 취향도 조금 더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은 관객 여러분들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연극을 만들려고 우리가 토론하는 건데 일단 우리가 재밌어야 관객분들도 재미있으실 테니까 각자 재밌게 봤던 연극을 한번 얘기 나눠보죠. 요새 날씨도 약간 따뜻해지고 노곤해지는 그런 날씨잖아요. 일에 의욕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약간 초심을 되찾자 이런 느낌으로 한번 우리가 그때는 그런 연극을 봤었는데 그런 느낌을 얻었었는데 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대표님의 초심을 되찾게 하는 연극은 어떤 건가요? 제가 봤던 연극 중에 그런 연극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상경해서 연극을 하겠다고 부푼 꿈을 얻고 근데 연극을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학예회나 고등학교 때나 학교 축제나 이럴 때에 각 서클마다 준비하는 것 중에 연극이 끼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제주도에 지방 공연으로 오는 팀들이 하는 연극을 부모님 손잡고 가가지고 봤는데 사실 내용도 기억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연극을 관람한다라는 기회를 얻기가 참 힘든데 연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죠, 제주도가.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저는 강원도 원주 출신인데 원주도 비슷했어요. 근데 원주는 이제 잘하시는 극단이 있어가지고 그분들 공연 보러 가기도 하고 했지만 확실히 지방과 서울은 그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연극을 평생 동안에 보고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못 보고 돌아가시는 분이 훨씬 많다고 하니까 그만큼 연극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건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화가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진 소극장 연극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게 쉽지 않죠, 사실. 네. 근데 이제 제가 연극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이 연극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인터넷으로 찾아보면서 괜찮다고 하는 연극들 리스트를 쫙 뽑았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내가 꼭 일주일에 2편씩은 보겠다라고 계획을 공부하는 생각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봤던 연극이 대학로 선돌극장에서 했던 손기호 연출님께서 쓰시고 연출하셨던 눈먼아비에게 길을 묻다라는 작품을 봤어요. 리뷰를 보니까 굉장히 눈물이 쏙 빠지는 연극이라고 꼭 휴지를 챙겨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네. 오잖아요, 뭔가 느낌이. 제가 좀 눈물이 많은 편이니까. 맞아요. 지난번에 사마에게도 약간 질질 짜는 스타일이라 휴지를 꼭 들고 가서 이제 봤죠.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한 가족이 있어요. 한 가족이 있는데 그중에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상태예요. 근데 그 백혈병에 걸린 아이의 부모님도 아버지는 시각장애인이시고 어머니는 또 신체가 불편하셔가지고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런 집 안에서 처음에는 이제 희망을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또 나중에는 이 가정이 좀 비극으로 빠지는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 공연 리뷰나 신문 기사를 읽어보면은 굉장히 이 연극이 향토적이다. 그리고 경주 사투리를 굉장히 잘 살렸다. 그리고 공연 중에 나오는 음악이나 음향 효과들이 굉장히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라서 고향 어귀에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보는 것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봤던 문학의 한 장면을 내가 눈앞에서 보는 듯한 착각을 들게 해서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오더라고요. 제가 대학로 올라와서 처음 본 연극이기도 했고 그래서 아직까지 그게 기억이 남긴 하거든요. 특히나 이 연극이 굉장히 제 뇌리 속에 오래 남았던 이유가 배우분들의 연기가 진짜 미쳤었어요. 어떤 배우님이 나오셨었나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요새 엄청 핫하시죠. 여기저기 동백꽃 필 무렵에도 나오셨었고 요새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염혜란 배우님이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데 저는 나이가 좀 굉장히 있으신 배우님인 줄 알았어요. 당시에는 그렇게 안 많으실 것 같은데. 네네. 그 연극을 보고 같이 연극을 하는 한 선배님이랑 막 얘기를 나누던 중에 내가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라는 연극을 봤다. 그거 정말 좋은 연극이다. 내가 아는 배우가 거기 출연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냐라고 하니까 거기서 엄마 역할을 한 배우야. 그러니까 걔가 내 후배야 라고 하는 거예요. 후배? 그러니까 내가 아는 형의 후배면은 더 어린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형님 그 굉장히 나이가 있으신 분 같던데 아니야 걔 나이 안 많아 나보다 어려. 그러니까 그럴 리가요. 그래서 형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 연기 잘하셨나 보다.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처럼 보이게. 그러니까 아닐걸? 걔 염혜란이라고 있어 걔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플렛을 찾아봤죠. 근데 이제 엄마 역에 염혜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쇼킹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염혜란 배우님의 나이가 해봐야 한 30대 중반 정도 되는 나이였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 나이인 거예요. 근데 중년의 여성 그리고 엄청 사투리가 진득한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 연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처음 느꼈어요. 왜 희곡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역은 어떤 나이대의 배우가 하겠다 아니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이 생각들을 좀 처음 하기 마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나이와 세월을 뛰어넘은 연기도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준 첫 배우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고 싶네요. 최근에 했던 공연이 그것도 한 몇 년 전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한 극단에서 이 작품을 오랫동안 계속 매년 하기는 힘들잖아요. 저희가 경험했던 것처럼 언젠가는 꼭 이 작품이 올라와서 저도 한번 다시 보고 싶거든요. 그때 감정이랑. 보러 가요. 네. 맞아요. 지금 10여 년이 또 흘렀잖아요. 지금 이 나이대에 보는 느낌이 또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다시 꼭 보고 싶으니까 송기호 대표님께서 제발 한 번 더 만들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한 50명은 데려가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진짜 꼭 보고 싶은 작품이니까 제작해주시고 꼭 올려주십시오. 저도 대표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저의 첫 연극이 생각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어린이 연극 아니면 영어 연극 이런 거 하고 교회에서 성극하고 이런 것만 봤지 프로 배우들이 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에서 극단이 내려와서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짜로 보여준다고 다 동원해서 간 거죠. 그때 진짜 프로 배우들이 하는 연극을 처음 본 거였죠. 그 작품이 이어령 작가님의 3번은 짧게 3번은 길게 라는 작품이었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이 보기에 적절한 작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름 5학년 때 좀 조숙하기도 했었고 제가 연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연극하면 되게 항상 주인공을 맡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연극에 관심이 있던 학생의 입장에서 너무 멋진 거예요. 정말 처음 보는 진짜 연기? 근데 눈앞에서 보는데 이게 애들끼리 연기하고 이러면 되게 장난치는 것 같고 그냥 제가 연기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진짜 그 캐릭터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스토리도 나름 되게 흥미진진했어요. 초등학생이 보기엔 적절하지 않았지만 남자 주인공이 저도 어렸을 때 본 거라 기억이 안 나서 이제 다시 찾아봤는데 이름이 종실이었어요. 그 종실이라는 남자가 특수 음향 효과를 만드는 사람인데 어떤 아랍의 콜라 회사로부터 그 콜라를 맛깔나게 따는 소리를 제작을 해봤고 그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 다음에 백지수표를 받아요. 그 백지수표를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술을 잔뜩 마시고 자기 집이 아니라 한층 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습관이 있었는데 항상 베토벤의 운명교향곡처럼 초인종을 3번 짧게 1번 길게 빠바바밤 이렇게 누르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제 술이 취해가지고 그 윗집에서 빠바바밤 빰빰 이렇게 3번 짧게 3번 길게 초인종을 눌러요. 근데 우연히도 그 윗집은 콜걸이 사는 집이었고 그 초인종을 누르는 방식이 콜걸과 연락한 남자들의 암호 같은 거였던 거예요. 초등학생이 맞다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남자가 거기 들어가는데
문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열리지 않게 된 거죠. 근데 처음에 이 여자가 자기 손님이 아니니까 이제 당황해서 자기가 콜걸인 거를 숨기고 이제 유부녀인 척 행세를 해요. 남자는 여자랑 좀 이제 불미스러운 소문이 나거나 이게 서로에게 피해를 줄까봐 일단은 그 집에 머무르기로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집에 밤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아내가 실종 신고를 하게 된 거죠. 왜냐면 이 사람이 백지수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왠지 납치를 당했을 것 같고 백지수표를 받은 날 사람이 없어졌으니까 되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백지수표를 가진 사람이 실종됐다는 사실에 막 전국이 들썩들썩하게 되고 이 남자는 그 위층에 있으면서 뉴스로 그걸 다 접하게 되죠. 근데 결국 사람들이 이제 백지수표에 눈이 멀어서 결국 그 사람이 뭐 죽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상황을 몰고 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자는 윗집에서 그걸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잃어가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시 자기 존재를 찾으러 가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작은 실수로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게 초등학생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스토리라인이. 자기 존재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볼 수 있는 작품이기도 네, 그리고 하지만 좀 물질 세태 이런 거를 비판한 것이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종실이라는 이름이 뒤집으면 실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의 실종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낸 거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날 그래도 잘 봐서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막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학급문고에 있는 막 세계문학을 다 읽었거든요. 근데 뭐 안나 까레리나라든지 뭐 세계문학에도 그런 막 부정을 저지르고 막 불륜도 굉장히 막 많이 이런 거 되게 나오고. 많잖아요. 한참 그런 거에 되게 심취해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심취했다고요? 아니 뭐 그런 모르겠어 사춘기였나 봐요. 로망은 아니었죠? 아 그런 그 뭔가 인간사 그런 그런 것을 뭐 이해하고는 있었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너무 감명 깊어서 중학생 때도 연극 동아리를 했고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 연극 동아리를 했어요. 진짜 그게 되게 영향이 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극단을 하게 된 거는 진짜 그 연극 해주셨던 분들 그리고 이어령 작가님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이 주제를 생각을 하면서 저도 뭔가 첫 번째 연극을 좀 되돌아보고 싶었거든요. 초심도 되돌아볼 겸. 근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보셔서 생각이 안 난 건가요? 아니, 아까 뭐 지방에서는 소극장 연극 보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제 부산이 뭐 한국의 제2의 도시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저희 동네에 소극장이 한 5개쯤 있었어요. 오, 진짜 많네요. 네, 거의 집에 도보로 한 10분 상간에.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소세권. 대학 때부터. 소극장 세권. 그러네요. 경성대학교인가요? 경성대. 경성대 근처에 소극장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기에요, 거기. 네. 광안리 쪽에서부터 해변에도 한 군데 있었고, 이제 그 경성대까지 해서 그 골목 사이사이에 되게 많았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첫 번째 연극은 기억이 안 나고 가장 정말 딱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표를 찾아왔답니다. 이거예요. 트라우마. 제가 사인도 받았거든요. 배우님께 받으신 건가요? 네, 여자 주연이었던 분한테 받았던 2007년? 건데. 네. 이게 표에 날짜가 안 써져 있어가지고 언제 공연인지 몰랐는데 다행히 여기 서명 날짜가 사인을 써져 줄 때 있어요. 써주셨네요. 네, 그래서 사인을 받으실 정도면 굉장히 네, 인상 깊었나 봐요.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다시 이번에 소개해드리려고 찾아보니까 이제 극단 차이라는 곳에서 첫 창단작으로 했던 작품이었더라고요. 99도의 밥상머리 같은 작품이군요. 네, 맞아요. 이게 2003년에 부산 연극제에서 수상도 했었던 작품이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이제 창단을 하면서 좀 잘 됐던 케이스 같아요. 근데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출연진이 총 4분이 있는데 2분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2분. 나머지 2분은 아까 한 분이 여자분이 이정비 님이고 다른 한 분이 유재명 님이에요. 오, 진짜? 네. 창크나이트. 네, 장크나이트. 그때도 되게 기억에 남았었는데 TV에서 보고 되게 낯익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연극에서 제가 봤더라고요. 2007년에 보신 연극에. 부산 지역 극단 출신 네. 배우님들이 요새 엄청 많이 활동하시긴 하잖아요. 부산 극단 출신이어서가지고 그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2018년에 이제 유재명 님이 다시 부산에서 이 공연을 재공연도 하셨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그걸 못 봐서 좀 안타깝긴 한데 재밌었겠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배경은 일단 외딴 산장이에요.
네,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이란선 쌍둥이 남매가 있는데 아이는 아니고 어른에 가까운 나이대인데 이 남매가 완전히 세상과 격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 둘만 서로 막 계속 대화를 하고 그 무대에 전체 뒷벽에 다 책이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책밖에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의미한 게임하고 막 책에 있는 대사로 막 서로 장난치고 놀고 막 이러고 있던 상황에서 어떤 낯선 방문객이 길을 잃고 이 집에 들어오게 돼요. 이 역할이 이제 유재명님이었는데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이제 폭력성이 좀 발현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잡아서 공문을 하고 막 책 속에서 본 내용으로. 아니 뭐 하죠. 좀 자세하게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좀 아마 학대받았던 그런 것들이 때문이었겠죠. 그래서 막 이 책 내용으로 막 장난을 치다가 막 대화를 하다가 이분 막 묶어놓고 별짓을 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광기가 어려서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좀 충격적이긴 했는데 이게 집에 와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괜찮긴 했지만 이게 반전이 좀 있었거든요. 그건 비밀이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그 배우들 연기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특히 이 이정비 배우님 연기가 너무너무 좋았어서 제가 두 번째 보러 가서 티켓을 사인을 두 번이나 받았던 보셨구나. 거였거든요. 당시에 2007년이니까 제가 한창 대학교에서 연극 동아리를 하고 있을 때였어가지고 연극에 너무 관심이 많았었는데 이 연극을 보면서 아 연극이라는 게 이런 건가? 너무 좋다. 진짜 계속 보러 다녀야겠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더 많이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막 서울에 혼자 올라가서 막 열흘 동안 막 하루에 2개씩 계속 보러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저는 이게 인생 연극 이러면 트라우마 그 연극이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되게 제목도 트라우마고 되게 언니에게 좋은 트라우마를 남긴 그쵸. 작품이네요. 그렇죠, 맞아요. 꾸준히 남아있는 여생 동안 연극을 보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연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첫 번째 연극을 딱 봤을 때 우와 이게 재밌다 라고 하면 향후 30년 동안 계속 연극을 접하면서 보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간 극장에서 연극이라는 것이 굉장히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면 그다음부터 이제 극장으로 가지 않게 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얘기하는 것도 정말로 그 첫 번째 연극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들을 좀 시사해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도 관객분들에게 저희 연극을 만약에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의 연극이 첫 번째 연극이 될 진짜 수도 있는 그런 거니까. 분이 있었어요, 제 지인 중에.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그러니까요. 되겠는데요. 저희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머릿속에 딱 남는 그런 연극들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연극이라는 걸 붙들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관객 여러분께 좋은 첫 경험을 드릴 수 있는 그 지점들을 항상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도 좀 잘 돼서 그때 그 봤던 배우가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네,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